이제 세 번째 공부를 하는 건데요. 세 번째 공부를 하는 건데, 첫 강하고 둘째 강 좀 그 공감 좀 하셨어요. 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명리 강의에서 뭐 스킬을 뭐 익히는 그런 범주라기보다는 그 동양 철학을 하는, 뭐 서양 철학과 마찬가지로, 뭐 불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동양 철학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그런 범주에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사실 그래야 더 수준 높은 그리고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모든 수행의 첫 번째의 과정은 뭐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뭐 혹은 뭐 불교 수행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뭐 철학 사상을 공부한다든지, 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둔 사람들이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존재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방황스러운 사람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지 아니하고서 일어서려고 한다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첫 단계는 존재에 대한 성찰과 통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저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카르트라는 분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죠. 존재라는 것은 대상과 마주하는 존재라고 하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언급하곤 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꽃이라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나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서 그가 나에게 와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존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수행을 한다. 너무 좀 애매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애매한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찰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철학도 어떤 수행도 이룰 수 없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첫 번째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혹 제가 불교 강의를 한다라면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많은 시간을 이 사유를 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 강의를 할지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하겠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 구조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통찰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안 되고서 어떤 철학도 출발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 대상을 마주해야 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상을 마주하지 않은 그런 순간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죠. 만약에 대상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대상과 마주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을 마주하고 있어서 내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대상에 의미를 붙이기 전에 전의 상태를 뭐라고 했죠? 무극. 네, 무극이라고 했어요. 무극이라고. 분별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무극 상태. 거기다 이제 자신의 까르마로, 자신의 방어 기제로, 자신의 생존 방식대로 대상을 읽어가죠. 무슨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개 눈에는 개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부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까르마 작용대로. 그게 그릇이죠. 그 그릇 안에 물이 담기는데 아직 물이 담기기 이전에 그릇이 형성돼요. 물이 담기면 존재가 담기는 거죠. 그 이전에 형성되는 작용을 의지작용 그러는데요. 뭐 쇼펜하우어 이야기했죠.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표상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표상이 벌어지고 나서야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존재하는데 존재 이제 아직도 하지만 어떤 의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를 뭐라고 했죠?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이라죠. 역학에서 무극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아니하고 태극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아니하고 역학을 할 수는 없어요. 대상을 마주한 존재인데 분별 이전을 무극이라 하고 그런 의지작용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를 태극이라 하고 이제 나에게 무엇인가의 이름이 붙여 존재를 할 때가 바로 뭐라고요? 양의라고 한다고. 양과 음인데요. 양이 뭐냐면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리고 맛보아지는 그 대상을 양이라고 해요. 근데 존재는 하지만 내 감각기와 내 인지로 아직 파악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음이라고 한다고. 달을 보아도 달 뒷면을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토끼가 절구찌고 있는 그 모습은 양이고 달의 그 뒷면은 음이잖아요. 어떤 사람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선생님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인 측면이 드러나면 나머지는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딸이라고 하면 딸인 측면이 드러난다고 나머지 다 감춰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모든 나쁜 면은 가려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못된 측면이 드러나고 좋은 측면이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하는데 나에게 드러난 측면이 있고 존재하지만 나에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난 측면이 양이라 하고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음이라고 한다. 그걸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의 존재인데 양의 존재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음의 존재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을 따로 떼놓고 보면 또 그 양 속에서 또 드러난 것과 숨는 것이 있다는 거죠. 활발한 사람이 둘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고 덜 활발한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양도 또 양음으로 또 음도 양음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태극일변인 양의 온리에서 십천가이 나오고 태극이변인 사상에서 오행이 나오고 12지지가 나온다고요. 그런 통찰들을 곰곰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명리학으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철학적 기반이 없이 테크닉만 가지고 한다면은 뭐 돈 버는 수단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존재의 구조를 이제 그 존재가 있어요. 무극이라는 존재, 태극이라는 존재, 사상이라는 양이라는 존재, 사상의 존재인데 그 모든 존재하는 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라는 것은 음과 관계하여 존재하고 목이라는 것은 화, 금, 수, 토와 관계하여 존재하고 화라는 것은 목, 금, 수, 토와 관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가 뭔지를 이야기했는데 존재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관계하여 존재하는가를 보는 것이 존재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제5강 때는 존재의 구조 두 타임 동안 보고 중간에 4강 때는 사주를 빼는 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5강까지 열심히 공부 외적인 시간 동안 예습복습 철저히 해서 한 달 동안 해야만이 6강에서부터 실제 사주를 보는 격국용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격국용신의 그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뭐 길지 않은 시간 3개월 동안이니까 3개월 더 열심히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를 볼 수 있는 철학적 소양과 테크닉적 소양을 다 갖출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요. 제3강 존재의 구조. 존재하는 것의 구조는 뭐라고요? 존재의 발생은 무극, 태극, 양의 사상인데요. 존재의 구조는 관계라고요. 불교에서는 그 존재 구조를 보라티티아 상우토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문으로 연기라고 해요. 관계성이라 관계성. 존재는 관계를 해요. 불교 공부할 때는 그 연기 통찰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동양철학 할 때도 관계로서 존재, 그 관계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관계. 밥을 지을 때 쓰레기를 떼서 지은 밥과 잘 마른 소나무를 떼서 지은 밥이 밥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인데, 이제 음과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음충이 있어요. 그늘 음자에다가 충돌할 충자죠. 뭐 충살이 있다 할 때 충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인데요, 양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충돌해요. 그리고 플러스와 플러스를 만나면 충돌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류가 흘러요. 뭐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만나는 것을 음충이라고 해요.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음과 음충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양충이 있습니다. 양충은 뭐겠어요? 양과 양이 부딪히는 그 관계성을 양충이라고 단어를 붙여요. 세 번째, 음양합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합한다. 이것은 음과 양이 만났을 때. 두 번째, 이제 오행끼리, 오행상호 간의 관계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명리학할 때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이것 하지 아니하면 명리할 수 없는 상생상극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상생상극을 볼 겁니다. 오행이, 이건 한글 안 쓰고 그냥 한문 쓰게 예습했죠. 목, 화, 토, 금, 수, 끼리의 관계.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상생은 상자, 서로 상자죠. 서로 간에 생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상극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극한다. 극할 극자입니다. 자, 상생은 일단은 목을 적고 오각형으로 그릴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그래서 그 둘째 시간 때 했던 사인 그래프를 잘 염두를 하세요.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상극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표를 오각형으로 그립니다. 토, 금, 수. 목이 토를 극하고, 안 좋게 이해하면 극한다고 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심을 갖는다, 다룬다. 토가 수를 제어하고 극하고, 수가 화를 제어하고, 화가 금을 제어하고, 금이 목을 제어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예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목, 생, 화, 화, 생, 토, 토, 생, 금, 금, 생, 수, 그 다음에 수생, 목. 목과 화가 있으면 어떻게 본다고요?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 토와 금이 있으면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 금이 토에게 도움을 받는 관계. 그렇게 보세요. 자, 상극은 목, 극, 토죠. 토, 극, 수, 수, 극, 화, 극, 금, 금, 극, 목.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이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목이 목을 만나면 무슨 관계냐면은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같은 기운끼리는 경쟁하는 관계. 하는 관계였다가도 공동의 적을 만나면 도와주는 관계죠.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져버리면 경쟁하는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기운끼리는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공동의 강력한 적이 생겨버리면은 도움을 주는 관계예요, 또. 기본적으로는 경쟁하는 관계. 자, 목이 화를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목이 화를 만나면 목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도움 주는 관계. 목이 토를 만나면 공격하는 관계. 목이 금을 만나면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공격받는 관계. 목이 수를 만나면 도움받는 관계.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처음 접할 때는 낯설죠. 그래서
음양끼리 관계 음충, 양충, 음양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 금, 수끼리 관계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상생과 서로 간에 제어하고 견제하는 상극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그리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항상 쓰는 그런 것들이니까 암기는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도록 입에 달달달달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십천간과 12지지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 우선 십천간끼리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인계 안 보고 쓸 수 있습니까? 자축, 임묘, 진사오, 신유술에 그리고 육식갑자, 육식갑자 계속 하셔야 돼요. 갑작을 쭉 병인 정령 무진기사 경호심 입신계요 갑수를해 병자정주 무인기묘 경기시사 이모 개미 갑신놀이 병술정이 무자기축이 무자기축 경인심여 인진계사 가복을미 병신정유 무술기의 경자신축 이민개묘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수의 임자기축 가빈을미 병정사 무호개미 경신신유 임술계에 이렇게 쭉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뭘 도표를 찾아보고 한다. 그때까지는 돈 받지 마세요.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숙달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십천간끼리의 관계. 일을 할 거예요. 이는 언제 하냐면요. 이는 제5강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이해할 것이 많아서 안 돼서. 자, 첫 번째, 천간합을 볼 겁니다. 천간끼리의 합. 천간합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간충을 볼 겁니다. 천간충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를 볼 겁니다. 자, 합을 한다는 것은 인간사에서 무슨 말일까요? 합을 한다는 것은? 좋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합하겠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합할 거고, 내가 외로울 때는 배우자를 찾을 것이고, 그렇죠.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을 찾을 것이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이제 좋은 방향, 나쁜 방향에서는 속상하면 술을 마시고, 속상하면 남 탓을 하고, 속상하면 짜증을 내고, 속상하면 우울해지고, 어떤 것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과 합한다는 거죠. 중생계에서는 보통 중독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합한다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 중독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합하는 것이지만은 일단 중생계에서 합한다는 거의가 다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까르마를 보려면 합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기제 이야기했죠. 중독 방어기제, 중독. 사업을 해서 생존했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사업을 해서 생존하려고 하죠. 예술을 해서 생존했던 사람은 또 힘들어지면 또 예술을 해서 생존하려고 하죠. 중생계에서는 그가 하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서 유리한 걸 하죠. 그가 합한 걸 보면 무엇을 했을 때 내 자신이 생존하기가 유리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합하는 걸 보면 그가 생존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충은 뭐겠어요? 또 생존하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아서 생존할 수 없잖아요. 독립해야 되고. 근데도 자유롭지 않아. 그때는 내가 분노가 일어나죠. 생존하려고. 내가 생존하려는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시 나도 공격을 하죠.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아니하면 괜히 화풀이 하는 거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국에서 분풀이 그런 심리학 투사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계의 사주에서는 다 합의 중독 방어 기제고, 남의 충이나 뭐 형이나 뭐 백호살 뭐 그런 것들은 투사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 다 치료를 해내야만이 사주팔자에서 자유로워지는 실존적인 사람 되겠죠. 아주 중생계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중독 현상과 수많은 투사 현상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까르마를 보려고 하는 것이 명리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사 방어 기제. 이것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저는 이 두 개가 천간합이나 천간충이 두 개 다 어찌됐든 생존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와 관련이 있고, 둘 다 까르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둘 다. 방식 면에서 하나는 중독이고 하나는 투사고, 그러니까 모으느냐 아니면 멀리 흩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달면 삼키고, 충이나 뭐 살이라는 것은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다고 생각하고 뭘 쓰다고 생각하냐를 보는 것이 합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이 많은 사람들, 합이 많은 사람들은 쓰고 달다라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항상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게 만약에 재 기운에, 돈 기운에 충이 붙어 있으면 돈만 모으려고 하면 싸움이 생겨. 이게 부모한테 충이 붙었는데 부모가 약하면 충이 붙는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런 뭐 내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런 기운의 흐름에 우리가 많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도 이게 운명 결정론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내 모든 것들이 나의 그 기운의 흐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여실히 봐야 돼요. 그렇죠. 여름에 그 사람은 분명히 에어컨을 킬 것이에요 라고 예언을 해도 대충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예요. 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이렇게 자연의 흐름과 우리 인생이 밀접하게 되어져 있는 그 흐름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그 과정이 지금 하는 공부입니다. 천간합을 볼 거예요. 갑, 을을 적고 다음에 밑에다가 경과 기를 적어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임을 적고 오른쪽에다 정을 적고 그다음 무를 쓰고 그다음에 기, 경, 신, 임, 계를 이렇게 쓰고 갑 위에다가 플러스를 적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야지 음양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기를 만나면 합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경을 만나면 합을 하고요. 다 합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병이 신을 만나면 합이 되고 임이 정을 만나 합이 되고 무가 기를 만나 합이 돼요. 이렇게 십천간은 가장 반대에 있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합합니다. 이게 천간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 기를 만나면 딱 끌어와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한 컵을 끌어들이듯이 갑이 기를 만나면 끌어옵니다. 지금 이 작용을 잘 봐야지 사주 실전 들어갔을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요소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다
다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셔야 돼요. 합이라는 것은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것. 그래서 갑하고 기가 만나면 이게 합할 합자입니다. 합을 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갑하고 기가 만나면 합을 하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요.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갑은 목이죠. 기는 토죠. 근데 같이 만나면 둘 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갑기야 토로 바뀌어버려요.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토교는 기토는 그대로 있겠지만 갑목은 토의 성질로 바뀌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을하고 경이 만나면 을은 목이고 경은 금인데 이것이 합합니다. 합하면 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을목이 바뀌겠죠. 그리고 병화와 그리고 신금이 만나면 합을 하는데 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화와 임수가 합하면 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하고 개가 합합니다. 이러면 화로 바뀌어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갑하고 기가 합했는데 갑목이 약간 약해. 근데 갑목이 아버지야. 그러면은 합거, 제거될 거자예요. 그래서 기토가 와서 합거돼 버리면 그 해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만약에 그 갑목이 쓸개인데 건강 상태가 돼서 기토가 와서 갑목을 합거해버리면 쓸개 때문에 병들어 죽습니다. 갑목이 살이 중중하고 약했을 때 이게 그 작은 원리가 아니에요. 을경금, 병신합, 정림합, 무게합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온통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자, 천간충을 볼게요. 투사방학이제고 천간충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억이 천간, 양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5개. 그 다음에 천간 음충이 있습니다. 이것도 5개가 있어요. 총 10개를 볼 거예요, 충이. 자, 마찬가지로 도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갑, 을, 경기 적어놓고 임, 정,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적어보죠.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무를 만나면 목극토를 합니다. 무가 임을 만나면 토극수를 합니다. 수가 병을 만나면 수극화를 합니다. 병이 경을 만나면 화극금을 하고 경이 갑을 만나면 금극목을 합니다. 이것이 천간끼리, 천간의 양간끼리의 충입니다. 천간충. 그래서 갑충, 갑충무, 무충, 임, 임충, 병, 병충, 경충, 갑, 경충, 갑. 예. 자, 음충은 목극토 그러니까 기을기충, 토국수 그러니까 기계충, 수국화 그러니까
개정충, 그 다음에 화극금, 그러니까 정신충, 그 다음에 금극목, 신을충, 이렇게 5충이 있는 거예요. 써볼게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합이라는 것, 중독되는 것, 탐욕 부리는, 입에 달면 삼키는 그 과정이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모, 목이아파하고, 천강충은, 양충은 천간, 양충은 5개인데 갑충무, 무충임, 임충병, 병충경, 경충, 갑. 그다음 천간 음충은 을충, 기, 기충, 개, 개충, 정, 정충, 신, 신충, 을. 그래서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충생들의 습기를 합가충으로서 살펴보았습니다.